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은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고작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음의 길로 떠나야 했던 한 소년왕, 바로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1457년, 정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조선의 왕에서 상왕으로, 그리고 다시는 평범한 왕자인 노산군으로 신분이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게 된 거죠. 그럼 대체 이 모든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던 충신들의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위 운동이 어떻게 실패로 돌아갔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숙부 세조의 분노를 사서 머나먼 영월 땅으로 유배를 떠나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충신들의 복위 시도는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참담한 실패로 끝이 났고, 이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단종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렸죠. 1457년 6월 21일, 17살의 단종은 부인 정순왕후와 함께 다시는 함께 건너지 못할 다리 위에서 정말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렇게 시작된 유배길. 이건 결코 왕의 행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린 왕의 정신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고통 그 자체인 여정이었어요. 무려 7일 동안 한양을 떠나 광주, 이천, 충주를 거쳐서 저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이건 그냥 거처를 옮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알던 모든 삶과 영원히 이별하는 그런 험난한 길이었죠. 이 고된 여정 끝에 도착한 유배지. 와, 정말 그림같이 아름답죠? 하지만 이 눈부신 풍경 뒤에는 아주 잔인하고 완벽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탈출이 불가능한 자연이 만든 거대한 감옥이었던 거죠. 청령포가 얼마나 완벽한 감옥이었는지는 그 지형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 그 자체가 거대한 감옥의 벽이 되어준 셈이니까요. 자, 보세요. 삼면이 이렇게 깊은 강으로 휘감아 돌고 있고 나머지 한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뭐 배 한 척 없이는 밖으로 나갈 방법이 아예 없는 완벽한 고립지였던 거죠. 바로 이곳에서 한때 나라의 주인이었던 소년은 이렇게 허름한 초가집에 갇히게 됩니다.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감시병들의 날카로운 눈초리 아래에서 말이죠. 이런 깊고 깊은 고립 속에서 그의 하루하루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잃어버린 궁궐과 두고 온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저 절벽, 망경대라고도 불리는 곳에 올라서 저 멀리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닿을 수 없는 그리움을 돌 하나하나에 담아서 탑을 쌓아 올리면서요. 밤마다 들려오는 그 소쩍새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꼭 자기 처지 같았나 봅니다. 그 슬픔에 자기 마음을 이입해서 시 한 수를 짓게 되죠. 정말 절절하죠. 자신을 궁궐에서 쫓겨난 원통한 새 한 마리에 빗댄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막막했을지 이 짧은 시 한 구절에 모든 심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고독한 유배 생활마저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의 운명을 재촉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비극은 아주 빠른 속도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게 되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거대한 여름 홍수가 들이닥치면서 이 아름다운 감옥이 물에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단종은 잠시나마 영월 읍내의 객사인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기게 돼요. 글쎄요, 이게 과연 희망의 신호였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불러오는 서막에 불과했죠.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두 번째 복위 시도였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세조의 친동생까지 연루됐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세조는 결국 조카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가장 비정한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1457년 10월 24일, 불과 17, 정말 꽃다운 나이에 단종의 삶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외면했던 그의 시신을 영월의 한 충신, 엄흥도가 목숨을 걸고 수습해서 장사를 지냈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오늘날의 왕릉, 장릉이 되었습니다. 청령포에서 시작해서 노산대와 자규루를 거쳐 관풍원에서 끝나는 이 길, 영월에 남겨진 이 네 곳의 장소는 한 소년왕이 걸었던 마지막 슬픈 발자취를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의 유배지가 가졌던 이 깊은 역설, 바로 이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종을 둘러쌌던 바로 그 눈부신 아름다움이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깊은 고립과 슬픔의 원천이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단종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울림일 겁니다.